자, 책을 159페이지 가보실래요? 자, 2번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인데, 우선은 동그라미 1번 농지 범위 기억하셔야 돼요. 논 동그라미 하시고요, 밭 동그라미 하시고요, 과수원 동그라미. 그럼 요 논밭 과수원을 우리는 농지라 표현을 하는데, 지적 공부 지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죠. 그리고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우리 농막 등 있죠, 그런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게 중요하죠. 자, 비과세 요건이 쌍방 토지 가액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그럼 요겁니다. 만약에 갑이 가지고 있는 A 토지와 을이 갖고 있던 B 농지를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갑은 A 농지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을이 갖고 있던 B 농지를 받을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갑 입장만 놓고 생각해 볼까요? 갑 입장에서는 A 농지 소유권이 을로 넘어갔을 때 양도로 보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비과세해주고 교환 대가로 을이 갖고 있던 B 농지를 취득하겠죠. 그럼 갑은 세금을 두 개 생각하는 겁니다. 양도속세랑 취득세 쪽인데, 우선은 이 양도가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비과세가 되는데, 쌍방 토지 가액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4분의 1금 요거네요. A 농지 가격을 10억 원으로 가정을 해보고 B 농지 가격을 7억 원으로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쌍방 A와 B 농지 차액이, 그러면 가액이 큰 가액에서 작은 걸 빼니까 3억 원 나오죠. 요 차이 나는 금액이 가액의 큰 편, 여기서는 10억 원이죠. 10억 원의 4분의 1, 그러면은 25%니까 2억 5천.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하가 안 되죠. 그럼 이때는 쌍방 차이가 너무 크니까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케이스를 바꿔서 요 B 농지를 8억 원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차액이 2억 원 나오고요. 요 차이 나는 금액이 2억 5천 이하니까 비과세가 될 겁니다. 근데 전에 우리 시험을요, 이렇게 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냈냐면은 갑이 갖고 있던 A 농지를 10억 원으로 가정을 하고 을이 갖고 있던 B 농지를 Y원으로 가정을 한 거예요. 영어 알파벳 Y원으로 가정을 하고 가로에서 어떤 조건을 깔았냐면은 A 농지 가격은 B 농지보다 크다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은 10억 원에서 Y원을 뺀 게 차액이 나오죠. 그 차액이 가액의 큰 편 10억 원에 4분의 1이니까 2억 5천. 이하니까 수학적 부동호가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 시험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볼펜 잠깐만 넣어 두시고요. 잠깐만 뒤로 갔다 올게요. 예, 165페이지. 자, 22번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2008년도 문제입니다. 법령 규정에 따라 경작상 필요에 의해 갑 소유 A 농지 가액을 10억 원으로 가정하고요, 을 소유 B 농지를 교환을 했는데 B 농지는 가액이 Y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걸 찾는 것인데, 가로 보시면 단 A 농지 가액은 B 농지 가액보다 크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B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으로 가정하는데, 그러면은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10억 원에서 Y원을 뺀 금액이 차익이고요, 큰 게 10억 원이니까 10억 원의 4분의 1이면 2억 5천 이하니까 동그라미 1번이죠.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2억 원은요, 필요가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2억 5천 이하만 찾으면 답이 되는 것이니까 답은 1번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 문제 거의 못 맞췄습니다. 15년 전 문제인데 왜 못 맞추냐면은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섞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풀려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결국은 법조문만 정확히 이해하시고요, 법조문을 안 이해하신 분들은요, 이 별거 없는 겁니다. 이 정도는 난이도 한 중 정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문제 보실래요? 위에 문제 21번 문제인데,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인데,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자 3년 이상인데 이건 요겁니다. 자, 우선 문제 풀고 제가 좀 더 법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요 교환하는 게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한다면 이게 요건이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지금 4분의 1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은 A 농지를 우선은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를 해놓고 이 사람이 교환하는 목적은 을이 갖고 있던 B 농지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3년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을로부터 받은 B 농지를 갑이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지었다. 그러면 전에 A 농지 비과세 잘못했죠. 그러니까 우선은 A 농지 비과세를 해놓고 과세관청은 갑이 교환으로 을로부터 받은 B 농지를 3년 농사진지 확인되는데 농사를 지며 그대로 비과세를 유지시켜주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때는 A 농지 비과세 잘못한 거니까 다시 추징이 들어가는데, 자 원래는 갑이 요 A 농지를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B 농지를 3년 농사 짓는 중에 B 농지가 수용을 당할 수 있죠. 그럼 이것은 내가 농사 짓고 싶어도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이니까 이 수용 당하는 경우라면은 3년을 농사 짓는 걸로 의지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조문을 보시면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인데 가로 보시면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법령에 따라 수용 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죠. 그리고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4분의 1 이하면 비과세 가능하니까 밑에 3년 4분의 1이니까 답은 몇 번? 4번. 그러면 다시 원상 복귀하시고요. 앞에 159페이지.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하면은 3년 이상 경작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니은 수용되는 경우라면 3년 이상 경작한 걸로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티그 피상속인 경작기간과 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합니다. 자, 요거요. 만약에 갑이 을로부터 받은 B 농지를 한 2년 농사 짓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은 갑의 상속인이 요 B 농지를 한 1년 이상 계속 경작을 했다면 그때는 피상속인 경작기간하고 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쳐서 3년을 판정한다는 거. 그리고 4번은 참고서 기억하세요. 비과세가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 2번, 3번 요건을 충족했다더라도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이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짜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라면요, 이때는 교환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거지역 등에 이 농지가 편입됐다는 것은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게 아니죠. 이거는 개발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는 농지 교환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니은을 보시면요,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농지 아닌 토지로 환지 예정이 됐고 몇 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난 다음에 교환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워낙 지가 등이 높으니까 교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직은 뭐 4번은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건 좀 추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사업용 토지 판정인데, 자, 잠깐 이쪽으로 볼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거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사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세법상 제재가 없는데 사업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이니까 이 비사업용 토지는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세율 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보다 세율 등을 높여서 세법상 제재를 하는데, 그러면은 사업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어떤 게 있는지 현재 법전을 가면 상당히 복잡하고 이게 어려워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부는. 그런데 우리 시험에 작년에 이걸 냈는데 와, 이거는 뭐 되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어렵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제 일부 지문이 기출된 지문인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 똑같은 파트를 올해 다시 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요. 다만 우리가 4월 달까지는 기출됐던 것은 다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우선 출제 비중이 좀 낮다 하더라도 잠깐 스쳐가는 눈빛으로 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강의하는 것은 목숨 걸고 덤벼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안 와도 되니까 그냥 목숨 내려놓고 내가 잠깐만 목숨을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강하게 편안하게 강의 들으시면 돼요. 여기서 막 느낌이 안 온다고 해서 막 혼자 막 머리를 쥐어 짜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지금부터 잘해 드릴게요. 제가 자 보시면 자 비사업용 토지 농지 판단인데요. 보시면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 등 판정은 여기 중에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슨 현황에 따라 부과한대요? 사실상. 그럼 제가 강조드렸죠. 우리 시험 범위 내 세법 중에서는요. 서류 이름에 누구 이름을 쓰는지 등록 면허세만 공부상이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항상 원칙은 뭐라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따로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틀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만 뭐로 간다? 공부상으로 가는데 자 밑에 박스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비사업용으로 봐서 제재를 하겠다는 게 농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를 시켜주니까 우리는 제재를 하지 않는 사업용으로 보겠다는 것인데 오른쪽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쪽을 잠깐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 그럼 이것은 투기 맞죠? 이것은 비사업용으로 봐서 세율이 좀 높아요. 그리고 2번은 편안하게 보세요. 시 지역 등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네요. 그러면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는요. 이게 좀 워낙 이게 가격이 높죠. 그리고 도시 지역은 농지를 농사지으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개발하겠다는 목적인데 이것은 투기로 갑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는 원래는 투기로 갔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볼게요. 오른쪽. 이제 요거 중요합니다. 자, 1번 보시면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있거나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있거나 또는 연접 시군구도 인정.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양주시에 농지가 있는데 남양주시에 직접 있다. 깔끔하고요. 남양주시 옆에 구리시가 있죠. 그럼 구리시에 있는 거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연접한 지역. 그다음에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을 포함합니다. 그럼 이런 겁니다.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또는 연접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라더라도 그게 직선거리로 몇 킬로? 30km니까 이거 넓은 건 아니죠. 그런 경우라면 농지 인정해 주는데 다음 어느 하나로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데 자 동그라미 기어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 상시 종사하든지 또는 이유는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서 경작 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100%를 농사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노동력의 얼마 50% 이상만 내 노동력이 들어간다면 과세관청은 그 농지를 농사진 걸로 봐주는데 이거를 어떤 학원에서 강의를 했더니요. 저한테 뭘 질문하시냐면 선생님 과세관청이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내가 농사짓는지 어떻게 판단하죠? 그걸 왜 나한테 왜 물어봅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는 뭐 기준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목적으로는 그냥 농작업의 100%가 아니고 몇 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농사를 지으면 내가 경작한 걸로 봐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아무리 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요. 녹지 지역. 자,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자, 이런 봐봐요.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도간 농자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원래는 요 도시 지역에 있으면은 투기로 가요. 그런데 도시 지역은 다시 4개로 구분하죠. 주, 상, 공, 녹. 그러면은 아무리 도시 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요 녹지 지역. 녹지 지역은 약간 푸르름이 떠오르니까 요 녹지 지역에만큼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자 밑에 2번을 보시면요, 도시 지역 중 요 녹지 지역 또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놓을 수 있죠. 아무리 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놓습니다. 그러면은 녹지 지역 또는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라면 아직은 사업료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3년이 지나면은 그것은 원래는 투기로 갑니다. 비사업료로 가겠지만 아직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또는 그게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녹지지역 등이 있다면 그때는 비사업료로 가는 게 아니고 뭐로 본다고요? 사업료로 봐서 제재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 보시면요. 이거를 작년에 어떻게 냈냐면요. 자, 어딜 가시냐면 162페이지 가보시죠. 162페이지. 맨 상단에 15번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이게 이제 작년 30회 문제인데요. 15번 옆에다 적으시죠. 15번 옆에다가 적으세요. 엄청 어렵거든 이렇게 적어놓고 풀어보십시오. 엄청 어렵거든 이렇게. 다만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보십시오. 출제됐다고 해서 그게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답은 찾을 거예요. 지문도 길잖아요 지금. 자, 15번 보시면요,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 보시면 농지 개념 설명한 것이죠. 논, 밭, 과수원, 그다음 농막 등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있는 농지를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지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비과세 가능하죠. 우리가 이건 이미 배운 것이고, 그다음에 3번을 보시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맞고요. 그다음 4번을 보시면 지금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는 요거 앞에 보실 요거 물어봤잖아요. 녹지 지역하고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것은 비사업용으로 보는 게 아니고 비사업용에서 아까 제외되죠. 그러면은 자, 그거 봤더니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아니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바꿔야 되죠. 이게 우리 시험 답이었죠. 그다음 5번을 보시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단하고 그게 확인이 안 됐을 때만 뭐로 간다고요? 공보서. 그러니까 답은 오히려 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다만 이게 그 총 5개 지문 중에서 2번 지문은 출제가 했던 것인데 나머지 4개가 출제가 한 번도 안 됐고요. 출제가 안 됐던 지문에서 답을 만들었기 때문에 난이도 상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4개가 출제가 안 됐던 지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답을 만약에 출제가 됐던 2번에서 만들면 그 난이도 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한 2-3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문제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세법 같은 경우는 뭐 열심히 해서 16개를 맞겠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16개 중에 2-3문제를 이런 형태로 내요. 그러니까 최근에 세법이 어렵다는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2-3문제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손 떼고 우리가 한 13문제 중에서 거의 다 맞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12개 정도. 그거 가능합니다. 이거 책만 보시면은.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요. 자, 160페이지를 가보시죠. 160페이지. 자, 상단에 보시면은 미등기 양도재산인데, 자, 잠깐 봐봐요. 세법에서 말하는 미등기는요, 등기 가능한 과세 물건을 등기를 안 했을 때 미등기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미등기란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처음부터 등기부를 작성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미등기란 말을 쓰는 게 아니고, 토지 건물은 등기부 작성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부 작성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미등기부를 쓰는데, 원래는 미등기로 부동산을 팔면은
여러 가지 세법상 제재를 해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다 배우겠지만 어떤 제재를 하냐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배웠던 비과세 등이 배제가 돼요.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더라도 미등기는 비과세를 해주지 않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돼요. 배제가 되고 그다음에 세금을 낼 때 생활비 빼줘요. 그것을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적용이 안 됩니다. 원칙은 배제가 되고 세율이요. 미등기는요 무려 70%예요. 엄청난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세법상 미등기를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은 등기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등기를 안 한 것을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게 있거든요. 만약에 법원이 우리한테 등기를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등기를 하고 싶어도 등기를 못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이것을 팔았을 때 서류상으로는 미등기가 맞죠. 그런데 이것은 내 의사가 아니고 법원 명령으로 내가 등기를 못하는 경우니까 이때는 서류상은 미등기이지만 미등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서류상은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부터 배우는 것은 서류상으로는 미등기지만 사실상 세법을 적용할 때는 그냥 등기된 걸로 가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제재도 받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비과세 다 받을 수 있고 장기 보유, 기본공제 다 되고 세율도 70% 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배우는 겁니다. 미등기에서 제외되는 거. 그러면 서류상은 미등기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으로는 그것을 미등기에서 제외를 시켜서 법을 적용한다는 거. 자, 가봅시다. 맨 상단에 보시면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다음의 자산은 제외가 된다. 그러면은 1번부터 6번까지는 서류상으로는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법을 적용할 때는 미등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데 첫 번째 장기 할부 조건이 키워드예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처음부터 등기가 불가능하다. 디테일한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2번 법률 규정, 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하고 지금 배웠던 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농지 교환 등은 농어촌 지역 목적으로 미등기를 하더라도 그대로 비과세 해줍니다. 그 다음에 4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건축 허가 받지 않은 등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요새 농어촌 지역을 가면 아직도 무허가 주택 맞거든요. 무허가 주택이 많은데 무허가니까 건축허가 안 받았는데 이미 20년 동안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대로 비과세 해주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5번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다. 그럼 내 의사가 아니고 개발법 문제고, 그다음에 6번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상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획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면 이것을 법상 등기를 못하고 파는데 이것은 내 의사가 아니고 도시개발법 문제니까 저기 제재를 안 하는데, 그럼 키워드만 암기합시다. 1번 키워드는 장기할부 조건, 2번 키워드는 법률 규정 법원 결정, 3번 키워드는 농지, 4번은 1세대 1주택, 5번 도시개발법, 6번 도시개발법. 그러면 요 키워드가 나오면은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서류상은 미등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에서 제외를 시켜서 법을 판정하니까 어떤 세법상 제재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시험을 어떻게 문제 내냐면요.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 페이지 13번. 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2번을 보실래요? 법원 결정 동그라미 나왔어요. 키워드 나왔죠? 그럼 법원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다 필요 없고요. 맨 끝에 한번 보세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서류상은 미등기지만 얘들은 미등기로 보는 게 아니고 미등기로 해당하지 않으니까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에서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비과세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어디를 잠깐 가시냐면요. 185페이지를 잠깐만 갔다 올게요. 185페이지. 가셨어요? 43번 문제 풀어보시죠. 185페이지 43번. 자, 지금 여기에 이제 3년 전 문제인데 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자, 1번을 보시면 미등기는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거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잠깐 봐봐요. 지금 이거 물어봤잖아요. 미등기는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옳은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그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건설업 동그라미 하세요. 건설업에 따라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동그라미. 그럼 아까 키워드 봤죠?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 용역 대가로 측한 채비지를 토지구의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 양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그럼 결국 요거 물어봤죠. 우리 서류상은 미등기인데 아까 법원 결정, 뭐 법률 규정, 도시개발법 이런 말이 나오면 미등기에서 뭐 된다? 제외되니까 2번이 옳은 지문이고, 그다음에 3번을 보시면 미등기는 양도소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아니죠. 제재가 되는 미등기는 양도소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 산출세계 100분의 70. 뭔 말이에요? 제가 앞에 봐요. 우리 세율은 생계산할 때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세율 70%는 과세 표준에 곱한다고 해야 옳은 질문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 세율을 여기다 곱합니까? 세액에 곱합니까? 말이 안 되지. 순서가 틀렸잖아요. 그리고 미등기는 장기부를 적용할 수 있다? 아니죠. 장기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원상 복귀할게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앞으로 가시면요. 160페이지인데 잠깐 다시 앞에 보시면요. 세법상 이 문제 풀 때 간단합니다. 미등기란 말이 나왔을 때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미등기까지만 나왔다. 이게 없는 겁니다. 아까 예외되는 6개 중에 어느 키워드도 없다. 그러면 이 미등기는 세법상 다 제재를 해요. 비과세 안 해주고 장기보유 안 해주고 기본공제 안 해주고 세율도 70% 하는데, 시험 지문에서 미등기란 말이 시험에 보이더라도요, 별도로 아까 6개 키워드 중에 어느 하나가 시험에 보이거든요. 그 6개 키워드가 아까 뭐 장기할부 이런 것인데, 이런 키워드가 딱 보이면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이 미자를 삭제하시라고요. 그러면 6개 키워드 중에 어느 한 단어가 보이면 미자를 아예 가리시고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미등기로 보인다, 등기로 보인다. 등기로 보이니까 어떤 제재를 하지 마시라고 문제 무조건 푸는데 이거를 가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순간 미등기로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등기라는 말이 시험에 나왔을 때 6개 키워드 중에 어느 한 단어도 안 보인다. 그때는 그냥 미자를 그대로 놔두세요. 그럼 얘들은 제재를 해요. 그런데 6개 키워드 중에 어느 한 단어가 보이면 미자를 무조건 가리셔야 돼. 가리시고 등기된 자로 가정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니까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 이제 마지막 160페이지 가시면요. 맨 하단에 가시면 4번 거래 가액을 다르게 적용 경우에 비과세 등 배제인데 요거는 우선 지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문을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 거래가격과 실질 거래가격 차익 중 저금액을 뺀대요. 이 뭔 말이야? 요거는 문제를 바로 보셔야 돼요. 자, 뒤로 가시면요. 165페이지 23번을 가시고요. 23번 일단 적으세요. 23번 옆에다가 이것도 어렵다. 근데 요거는 대비하고 들어가세요. 이해만 하시면 쉬워요. 제가 예를 좀 더 잠깐 들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판서 보십시오. 제가 시험에 나왔던 키에서 그대로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갑이 본인이 갖고 있던 주택을요 을한테 넘겨요. 양도.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양도 당시 시가가 그러니까 속이지 않은 시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시가, 실질 거래 가격이 원래는 3억짜리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갑은 을로부터 이 주택을 3억을 받고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을이 갑한테 뭘 요구했냐면은 업계약서를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서상 거래 가격은요. 계약서상 거래가 계약서에는 이것을 3억 5천으로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는 좀 사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갑이 이 부동산 판 게 과세가 되는 대상이면요. 갑은 이런 행동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갑이 판 물건이 세금을 내는 대상이면 계약서를 높게 써주는 순간부터 본인 양도 가격은 3억 5천으로 잡히죠. 그러면은 세금이 커진다고요. 그러면 절대 이런 행동을 안 하는데 갑이 왜 이렇게 업계약서를 을한테 써주냐면은 이 갑이 판 양도가 원래는 비과세 받는 거예요. 비과세. 그럼 비과세라는 것은 어차피 세금을 안 내니까 갑 쪽에서는 본인이 양도 가격이 3억으로 잡히든 3억 5천으로 잡히든 갑은 나쁠 게 없죠. 왜? 어차피 세금 안 내니까. 그런데 을 쪽에서는 이것을 갑한테 왜 업계약서를 요구를 하냐면은 본인이 만약에 정직한 계약서 3억을 받아놔요. 그리고 얘는 단기 투기할 목적으로서 이것을 나중에 만약에 부동산을 3억 5천에 팔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계약서를 3억으로 을이 받아두면은 취득 가격이 3억 원이고 3억 5천이 판 가격이 되니까 양도 차익이 5천 나오죠. 그런데 처음부터 만약에 계약서를 업으로 받아놓은 거죠. 그럼 3억 5천으로 받아놓고 이것을 나중에 6개월 지나 3억 5천에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제로가 나오죠. 결국은 갑 쪽에서는 어떠한 세금도 늘어나는 게 없고 이거 업을 인정해버리면 넘겨받는 쪽에서 나중에 세금을 계산할 때 취득 가격이 높아지니까 양도 차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 거래가 나중에 세무서에 포착이 되면 그때는 을한테는 세금 추징을 들어가면 되고 이때는 이제는 갑한테도 어떤 제재를 하냐면은 갑이 비과세 받았죠. 그럼 비과세 받은 세액이 있죠. 그럼 비과세 받은 세액은 세금을 안 낸 겁니다. 요 세금 안 낸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빼요. 그럼 비과세 받은 세액에서 일부 금액을 뺀다는 것은 빼는 금액만큼 비과세를 해주지 않고 과세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인데 뭐를 빼냐면은 적은 금액을 빼요. 그러면 뭘 비교를 하냐면은 원래 얘가 과세가 됐다는 전제하에 산출세액을 계산해 봐요. 그 산출세액 계산한 게 5천만 원이었다 가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산출세액 5천만 원을 전부 다 비과세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비교하냐면은 이 산출세액 5천만 원하고 요 계약서 속인 차액이 있죠. 차액. 이 자료 다 줘요. 이걸 갖다 놔요. 그럼 여기서는 차액이 지금 이걸 3천으로 합시다. 3천. 차액이 5천이죠. 그래서
요 산출세액 3천만 원하고 계약서 속인 5천만 원 비교해서 무슨 금액을? 적은 금액을 뺍니다. 그럼 결국은 요 3천이 적으니까 3천을 빼니까 빼는 금액만큼은 비과세를 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만약에 킷을 바꿔서 산출세액이 만약에 7천이다. 그리고 차액이 5천이면 그때는 이게 작으니까 5천만 원을 뺀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적은 금액을 빼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세금 추징이 들어가더라도 계약서 속인 금액 이상으로는 세금 추징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산출세액이 7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속인 금액이 5천이면 5천까지만 추징이 들어가고 7천을 추징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두 개 비교해서 작은 것으로 가는데, 그럼 23번 한번 볼까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상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가능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지금 니은을 보시면은 계약서상 거래가격을 3억 5천으로 받아놨고요. 3억 5천이고 디귿을 보시면 시가가 3억. 그럼 업계약서 써줬죠. 그럼 차이 나는 금액이 5천만 원 나옵니다. 5천만 원하고 리를 보시면은 산출세액 자료를 주죠. 3천. 그래서 요 3천만 원하고 차액 5천 비교해서 무슨 금액을? 저 금액을 뺀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답이 4번인데 이게 2011년도니까 10년 전 문제인데요. 10년 전에 이 문제를 알아서 맞춘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게 내기 전에 요게 2년 전에, 그러니까 2009년도 정도에 새로 신설된 조문이고 출제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때 처음 출제했기 때문에 대부분 강사분들이요 요것도 강의 안 했습니다. 왜?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강의 듣던 분들은요 저도 이거 강의 안 했는데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저도 그 당시 10년 전에 이 부분을 강의를 안 했는데 저한테 강의 듣던 분들이 이 문제를 4번으로 맞췄대요. 왜 맞췄냐면은 제가 그때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은 내가 한 번도 강의 안 했던 게 시험에 나올 거다. 그럼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4번을 찍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맞춘 거예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세법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분석하면요. 이게 우연의 일치겠지만 4번을 찍으면요. 확률이 50%가 넘어가거든요. 저는 이 4번을요. 과학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수학으로. 원래는 20%밖에 안 되겠지만 세법은 이상한 문제가 나왔을 때 4번을 찍으면요 확률이 50%가 넘어가니까 확률 게임으로 가야죠.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선생님, 그럼 모르는 문제 다 4번 찍나요? 그게 아니고요. 이상한 문제가 4번이고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내가 못 풀어. 그건 4번이 아니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앞에 법조 한번 읽어봅시다. 160페이지. 160페이지. 중간쯤에 가시면 4번. 지금부터 이 지문 암기하셔야 돼요. 160페이지. 저 동영상 들으면서 이렇게 졸면 어떡합니까? 일어나야지. 그렇죠? 영희 엄마 빨리 일어나요. 자, 보시면 4번 보시면 거래 가액을 다르게 적은 경우, 그러니까 속여서 다르게 적은 경우에 비과세 등을 배제하는데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지금부터 이제 정확히 암기할게요. 암기만 하시면 돼요. 봐요.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이제 뺍니다. 뭘 빼냐면은 양도소득 산출, 이 자료를 다 줘요. 산출세 얼마라고 아까 자료 줬죠. 그 산출세액하고 매매계약서 거래가격, 그러니까 속인 금액 3억 5천 거래계약서나 실질 거래가 3억을 자료를 다 주잖아. 그 금액 차액을 비교해서 무슨 금액을? 전 금액. 이 법조문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암기 못하면 뒤에 사례 문제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개 금액을 비교하는데 하나는 산출세액 자료 주고 우리가 계약서 속인 금액 딱 한 다음에 두 개 금액에서 무슨 금액을 적으면, 만약에 이게 도대체 나는 네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적은 금액을 뺀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객관식은 맞죠. 여기서는요 이걸 만약에 사례 문제가 아니고 지금처럼 지문으로 냈을 때는요 적은 금액 말고는요 답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거를 큰 금액을 뺀다고 하시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뭔 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이런 멘트가 나오면은 무슨 금액을 뺀다? 적은 금액. 그러면 객관식은 맞춥니다. 우리는 뭐 객관식만 맞추면 되잖아요. 뭐 모르면 어떻습니까? 합격만 하면 되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죠? 왜 답변을 안 하니까 동영상을 듣더라도 하셔야지. 저 혼자서도 잘합니다.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자, 됐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 코로나 영향 때문에 좀 학원하고 되게 어수선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
구청 지침이고 서울시에서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우리 은평은 아니고요. 다른 학원 우리 원장님 여쭤보니까 그거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저기 그러니까 협조 공문인데 이렇게 협조를 보냅니다. 저기 그 휴원 처리 안 하면은 소방 검사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협조예요, 협조인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게 무겁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휴원 처리를 한 것이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